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토끼띠의 12월 운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토끼띠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과 기운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1951년생부터 차례대로 세부적인 12월의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란을 누르시고 자기의 생년을 찾아보시면 더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토끼띠의 기본 성격과 기운의 본질. 바람이 멈춘 들판에 귀를 세우는 존재. 토끼띠는 목의 기운을 품은 존재입니다. 목은 생명, 성장, 순환을 상징하지요. 그 중에서도 토끼의 목 기운은 봄의 새벽처럼 부드럽고 예민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만들기보다는 흐름을 읽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길을 냅니다. 그래서 토끼띠는 세상과 부드럽게 연결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토끼띠를 조심스럽다고 말하지만 그 조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각의 예민함입니다. 소리를 듣고 공기를 읽고 상황의 균형을 잡는 본능이 타고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때를 아는 감각이에요.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토끼의 생존이자 지혜입니다. 명리학적으로 토끼는 묘목으로 불립니다. 묘목은 봄의 문을 여는 기운으로 부드럽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대나무처럼 유연하면서도 안으로 단단한 힘을 품고 있지요. 이 기운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예민하게 파악하고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감지합니다. 덕분에 인간관계에서는 협상과 중재에 능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묘목의 섬세함은 때때로 피로를 부르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버릇이 생기기 쉽지요. 토끼띠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크지만 그만큼 스스로를 보호하는 벽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면 어느 순간 내면의 힘이 고갈됩니다. 따라서 토끼띠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균형 감각입니다. 주고받는 에너지가 일정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운도 고르게 흐릅니다. 토끼띠의 행운은 언제나 고요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쥐띠가 빠른 분석으로 길을 찾는다면 토끼띠는 기다림으로 답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고 결정의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종종 타이밍의 달인이라 불립니다. 운의 흐름을 따르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셈이죠. 이 기운은 재물운과도 깊게 연결됩니다. 토끼띠는 큰 모험보다 안정적인 축적에 강합니다. 돈을 모을 때에도 감각과 직관을 중시하며 시장 흐름이나 사람의 마음을 읽어 안정된 기반을 만드는 형입니다. 다만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는 결정을 미루거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작은 실천이 약이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운이 다시 정돈됩니다. 감정적으로는 따뜻하지만 표현은 섬세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말보다 분위기로 신뢰를 쌓으며 거칠기보다는 유연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기질 덕분에 토끼띠는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운이 더 맑아집니다. 세상을 거칠게 밀어붙이는 대신 흐름을 타며 스스로의 리듬을 만들어가니까요. 명리학에서 묘목은 봄의 귀, 즉 세상의 미세한 소리를 듣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띠는 변화의 예감을 누구보다 빨리 느끼고 그에 맞게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건 타고난 생존의 기술이자 운명을 다루는 감각입니다. 결국 토끼띠의 인생은 부드러움 속의 단단함, 그리고 정적 속의 성장으로 요약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는 강한 추진력과 자기 확신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과 부드럽게 어울리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토끼띠가 가진 가장 큰 복의 형태입니다. 1951년생 토끼띠 2025년 12월 운세. 고요 속에서 복이 자라는 달. 총운.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1951년생 토끼띠에게 2025년 12월은 고요 속에서 새 생명이 깨어나는 달입니다. 겨울의 중심인 자월은 모든 기운이 얼어붙지만 그 아래에서는 봄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표면은 차갑고 느리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순환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이달의 하늘은 수기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수생목이라 부르죠. 물은 모든 생명을 키우는 기운이고 목은 성장의 방향을 잡는 기운입니다. 따라서 자월의 물은 당신 안의 묘목을 부드럽게 감싸며 지친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당신은 많은 일을 감당해왔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잠시 멈추어 마음의 숨을 고를 때입니다. 12월의 흐름은 겉으론 조용하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정화가 일어납니다. 지나온 일들을 천천히 되돌아보세요.
무엇을 지켜왔는지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의 감정은 깊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물은 고요할수록 더 많은 것을 비춥니다. 당신의 마음이 잔잔해질수록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이 보일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답은 이미 내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은 체온과 순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찬 수기온이 강하면 혈류가 느려지고 몸의 균형이 깨지기 쉽죠. 무릎, 허리, 손목처럼 약해진 부위를 따뜻하게 감싸세요. 하루 20분의 가벼운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수면이 생각보다 큰 운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따뜻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 편안함이 복을 끌어옵니다. 재물운 12월의 재물운은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은 단단한 상승세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입보다 그동안 쌓인 재정의 질서가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자월의 물은 순환의 기운이므로 당신이 관리해온 돈의 방향이 서서히 바로잡힙니다. 초순에는 지출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 선물, 명절비 같은 현실적인 비용이 나가지만 이 지출은 대부분 의미 있는 소비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자월의 물은 진심이 담긴 소비를 복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즉, 사람을 위한 돈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뜻이죠. 중순 이후에는 돈의 흐름이 맑아집니다. 14일, 20일, 30일 이 세 날은 재물운이 밝은 날이에요. 14일에는 수입이나 보너스 혹은 미뤄졌던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22일 동지 무렵에는 내년 재정의 밑그림을 그리기에 가장 좋습니다. 이날 계획한 예산이나 목표는 실제로 운의 방향과 맞물려 갑니다. 30일엔 통장과 장부를 정리해보세요. 그 단순한 행위 하나가 복을 부르는 의식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감정적 소비입니다. 수기운이 강할 때는 마음이 흔들릴수록 돈도 새기 쉽습니다. 특히 외로움이나 피로를 달래기 위해 쓰는 돈은 남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비보다 정리의 달이에요. 이건 나를 채우는 소비인가, 비우는 소비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금전운이 안정됩니다. 투자나 부동산, 계약 등은 서두르지 마세요. 자월의 물은 아직 얼어있고 결정한 일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 2월 목기운이 강해지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반을 다지는 시기, 돈의 뿌리를 정돈하는 달입니다. 직장사업운 이달의 직장운은 신뢰의 완성으로 요약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보고서, 평가, 회의가 이어지겠지만 중요한 건 속도보다 진심입니다. 당신의 성실함과 꼼꼼함이 드디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신금의 기운을 타고난 당신은 책임감이 강하고 디테일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 성향이 큰 복으로 작용합니다. 상사와 동료들이 당신의 일관성을 인정하고 오랫동안 묵혀있던 신뢰가 드디어 결과로 드러납니다. 중순 이후 8일, 22일은 특히 협력과 계약운이 강한 날입니다.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거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18일과 24일은 감정의 충돌이나 착오가 생기기 쉬우니 이날은 말을 줄이고 판단을 늦추세요. 하루 미루면 복이 된다. 이 말이 이번 달의 일운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사업자는 확장보다 정리에 복이 있습니다. 거래처, 세금, 재고, 문서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인연을 정돈하세요. 자월은 느리지만 정확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조용함이 내년 상반기에 귀인운을 부릅니다. 인간관계의 정운 감정이 깊어지고 진심이 드러나는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정이 회복되고 관계의 온도가 따뜻해집니다. 올해 각자의 일로 바빴다면 이번 달엔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복입니다. 대화가 길 필요는 없어요. 식탁의 온기, 짧은 산책, 오늘도 고마워. 이 한마디가 관계를 새롭게 엮어줍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감정보다 행동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수기운이 강하면 마음은 깊어지지만 표현은 줄어듭니다. 따뜻한 손길 하나, 짧은 문자 한 줄이 오히려 큰 힘이 됩니다. 자녀나 손주와는 가르침보다 공감이 복입니다. 요즘 세대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세대의 벽이 녹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태도 하나가 당신의 인덕을 크게 밝힙니다. 사회적으로는 오래된 인연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 혹은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누군가가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 인연 속에 내년 귀인운이 숨어 있습니다. 22일 이후엔 감정의 물결이 부드러워지고 톡신을 하면 현실적인 성향의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두르면 깨지고 천천히 쌓으면 오래갑니다. 길일과 주일 길일은 3일, 8일, 14일, 20일, 30일입니다. 3일은 귀인운이 들어오고 8일은 문서계약운이 강하며 14일은 재물운이 밝습니다. 22일은 동지로 음이 다하고 양이 생기는 전환점으로 결심과 감사의 의식이 복이 됩니다.
30일은 정리의 날, 올해의 운을 마감하고 새복을 맞이하세요. 주의할 날은 10일, 18일, 24일, 28일입니다. 이날은 피로와 감정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말보다 침묵, 행동보다 휴식이 복입니다. 마무리하며 1951년생 토끼띠에게 2025년 12월은 고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의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이고 조용함 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겨울에 물이 봄에 나무를 키우듯 당신의 내면에서도 복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 여유 속에서 오는 숨을 쉽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지금의 정적이 내년의 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고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1963년생 토끼띠 개묘생 12월 운세 총운.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이 조용히 문을 엽니다. 달력은 연말을 향하고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오히려 한층 더 고요하고 깊어지는 시기예요. 올해를 돌아보면 바쁘고 변화가 많았고 감정도 여러 번 뒤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12월은 그 모든 흐름을 정리해주는 달입니다. 개수의 물이 얼어붙은 땅을 적시듯 당신의 마음도 조용히 내려앉고 정리가 시작됩니다. 명리학에서 1963년생 개묘년은 맑은 물개수가 봄의 나무 묘목과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맑은 물은 감정지의 직관을, 봄의 나무는 성장 유연함 회복을 뜻하죠. 그래서 이 조합은 섬세하지만 강한 사람, 즉 부드러운 마음을 지녔지만 위기 앞에서는 놀라운 집중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특성을 만듭니다. 12월은 자월, 물의 절정입니다. 이때 개수의 기운이 가장 힘을 얻는데 그 영향으로 감정은 깊어지고 생각은 예리해져요. 그래서 이번 달에 당신은 평소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말보다 분위기와 흐름을 먼저 읽게 되고 눈앞의 일보다 전체의 구조를 보게 되죠. 이 시기의 키워드는 정리정화 통찰입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답답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걸 흘려보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물은 흐를 때 더 맑아지듯 당신의 생각도 흘러야 선명해져요. 과거의 서운함, 후회, 억울함 같은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지? 라고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은 빠져나가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정화의 과정, 해소의 신호입니다. 개수의 사람은 본래 감성이 예민하지만 이번 달은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남의 말 속에서도 힌트를 잡고 우연한 대화에서도 큰 결심이 떠오르고 작은 인연 속에서도 방향성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개수의 통찰력이에요. 이달은 정리의 주제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집안 정리, 서류 정리, 관계 정리, 감정 정리. 이 네 가지를 잘해두면 내년 운이 크게 밝아져요. 특히 22일 동지는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날이라서 이날 이후로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내년 계획이 선명해집니다. 건강은 신장 허리 순환력 수면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자월은 몸 아래쪽에 찬 기운이 쌓이는 때라 허리 무릎 종아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따뜻한 음식, 온수 족욕, 스트레칭이 무조건 복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감정도 안정됩니다. 재물운. 12월의 재물 흐름은 정리 속에서 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돈이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는 달이지만 그 안에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초순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행사비, 건강비, 생활비 등 필요한 쪽으로 돈이 나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이 지출이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개수의 돈은 흐르는 돈이 복을 만든다는 성질이 있어서 의미 있는 지출은 다음 달 귀인운으로 돌아옵니다. 중순부터는 재정이 안정됩니다. 특히 14일, 20일, 30일은 금전운이 좋은 날이에요. 14일에는 보류되었던 돈이 돌아오거나 지연되었던 거래가 성사되고 22일 동지는 내년 재정 계획을 세우기 가장 좋은 날, 30일은 올해 재정 결산을 마무리하기 좋은 흐름입니다. 개수의 재물운은 정확한 관리에서 복이 생깁니다. 돈의 규모보다 구조가 중요해요. 한 해 동안 헷갈렸던 장부나 통장 흐름을 이달 안에 반드시 정리해두세요. 정확히 적고 명확하게 남기는 것, 그 자체가 내년 재물운을 여는 문입니다. 단 10일과 18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적 소비나 착오, 서류 실수 등이 생기기 쉽고 이날은 금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직장사업운. 12월은 평가, 신뢰, 정리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달의 직장운은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당신의 태도가 큰 평가로 돌아오는 시기예요. 평소 조용히 책임을 다한 사람이라면 12월엔 그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특히 14일, 22일은 상사 동료에게 인정받고
새로운 역할이나 프로젝트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달의 확장보다 점검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금 거래처 계약 지출 구조를 정리하고 불안한 인연은 정리하는 것이 내년 상반기 매출로 이어져요. 개수는 작아 보이지만 항상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작은 정비가 큰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업무에서는 조율 협상 중재 역할을 할 일이 생깁니다. 이런 역할을 맡으면 복이 들어와요. 개수의 지혜가 부드럽게 흘러가는 문제 해결에 탁월하기 때문이죠. 주일은 24일, 28일입니다. 감정 오해나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 문서, 일정, 약속은 2번 확인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정운. 관계운은 감정의 온도 조절기입니다. 12월의 개수는 감정이 깊어지는 달이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묘한 온도가 크게 작용해요. 가정에서는 평온과 이해의 기운이 흐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차분하고 진실하며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대화 하나가 큰 화합을 만듭니다. 자녀 손주와의 관계에서는 훈계보다 경청과 공감이 모든 걸 해결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오래된 인연이 돌아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예전 동료나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잊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그 안에서 귀인의 복이 열릴 수 있어요. 연애운은 26일 이후가 밝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수 있고 감성 공감대와 중심의 인연이 들어옵니다. 길일과 주일. 길일은 3일, 8일, 14일, 20일, 26일, 30일입니다. 3일 조언 상담에 복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8일 문서 계약 정리에 기람이 있습니다. 14일 금전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22일 동지로 목표나 습관을 설정하면 큰 복이 오는 날입니다. 26일 인연은 가족운 상승하는 날입니다. 30일 안에 정리를 하면 복이 옵니다. 12월에 주의할 날은 10일, 18일, 24일, 28일입니다. 피로하거나 판단 착오는 감정 충돌 발생할 수 있어요. 이날은 대화 줄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복입니다. 마무리하며 1963년생 토끼띠에게 12월은 달빛이 얼어붙은 물 위에 길을 비추는 달입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멈춤이 아니라 내년의 기운을 준비하는 깊은 숨고르기예요. 개수의 물은 작고 조용하지만 세상을 깨끗이 적시는 힘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묘목은 그 물을 받아 봄을 향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달에 정리한 마음과 정화된 감정, 그 모든 것이 내년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봄이 숨쉬는 겨울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가진 지혜와 감각을 믿어주세요. 내년의 문은 이미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생 토끼띠 2025년 12월 운세. 얼음 밑에서 피어나는 봄의 싹. 총운. 1975년생 토끼띠에게 2025년 12월은 얼음 밑에서 봄의 싹이 천천히 힘을 모으는 달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정적인데 내면에서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성장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어요. 올해 마지막 달은 개수와 자수의 물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물은 나무를 키우지만 동시에 감정과 생각을 깊게 흔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을목은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불안이 아니라 정리의 과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달은 마음의 속도 조절이 유독 중요합니다. 자월은 표면적으로는 고요하지만 내면의 감정은 깊고 넓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정의 진폭이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흐름은 나쁜 징조가 아니라 감정의 수위를 조절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이 솟구치면 억제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태도가 복을 만듭니다. 또한 12월의 을목은 관계 속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예전에 무심코 넘겼던 말 한마디가 이번에는 깊이 와닿거나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관계의 감정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면 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재물과 이론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급하게 현실적 결과를 내려하기보다 지금은 구조를 바로잡는 시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년 운세가 더 안정되게 열립니다. 12월의 느림은 멈춤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배우는 시기입니다. 초순에는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오르며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흐르며 탁함을 비워내듯 떠오르는 감정은 내년을 위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정화 과정이에요. 중순으로 가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14일부터 20일 사이 그동안 막혀있던 감정이나 고민이 서서히 정리되면서 방향이 선명해져요.
특히 22일 동지는 음이 끝나고 양이 시작되는 시간이라 내 마음의 중심이 다시 바로 서는 전환점입니다. 후반부에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26일 이후에는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안정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를 조용히 정리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그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이달의 복이 됩니다. 건강면에서는 눈간 어깨 순환기에 주의하세요. 몸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무거워지니 따뜻한 음식, 가벼운 산책, 규칙적인 수면이 꼭 필요합니다.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운의 순환입니다. 결론적으로 12월의 총운은 성장을 위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커튼 고요해도 속에서는 봄의 기운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재물운 12월의 재물운은 흐름의 속도보다 방향을 바로 세우는 달입니다. 자월의 물은 돈의 순환을 빠르게 만들지만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방향이 중요해져요. 초순에는 가족 행사, 세금 명절 등 예상 지출이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이 지출은 나쁜 소비가 아니라 정리의 돈이에요. 다만 감정이 섞인 충동 소비만 조심하면 됩니다. 중순에는 흐름이 안정됩니다. 14일, 20일, 30일은 재물의 길일이에요. 14일엔 숨은 돈이나 보상정산이 들어올 수 있고 22일엔 내년 예산 투자 방향을 세우기 좋은 날, 30일엔 결산과 장부 정리가 복이 됩니다. 이달 재물운의 핵심은 투명성과 기록입니다. 장부, 카드 사용, 미결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면 내년 상반기 재물운이 크게 좋아집니다. 후반부에는 기인의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오래된 인연이나 가족의 조언이 실제 재정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주의할 날은 10일, 18일. 이날엔 수기운이 과해 판단 실수 충동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18일엔 투자 계약은 하루만 미뤄도 손해를 피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12월은 돈을 벌기보다 돈의 질서를 세우는 달입니다. 남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업 직장운 이달의 1호는 속도를 늦추고 신뢰를 쌓는 달입니다. 을목의 사람들은 사람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뛰어나 이번 달에는 그 능력이 가장 빛을 발합니다. 직장에서는 결산 평가 정리의 기운이 강합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눈에 띄지 않아도 오래 쌓은 신뢰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흐름이에요. 특히 14일과 22일엔 상사나 동료로부터 인정, 칭찬, 신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확장보다 정비가 복입니다. 재고, 세금, 문서, 계약, 파트너십 점검이 내년 상반기 기회를 크게 만들어줍니다. 20일 이후 새로운 제안이 들어와도 결정은 1월 이후로 미루는 게 길합니다. 주의해야 할 날은 24일, 28일. 문서 오류, 일정 착오, 얕은 구두 약속으로 불편이 생길 수 있어 모든 대화는 문자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12월의 사업 직장운은 내년을 위한 믿음의 기반을 쌓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느림은 오히려 내년의 추진력을 만듭니다. 인간관계 애정운 이달 관계운의 핵심은 감정의 온도와 진심의 깊이입니다. 자월의 물기운은 감정을 깊게 만드는데 표현은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은 따뜻한데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사소한 표현이 관계를 크게 회복시킵니다. 특히 22일 이후 가족 간 화합이 강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연애운은 초반엔 정체지만 후반부부터 감정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싱글은 26일 이후 인연운 상승. 예전 인연이나 생각하지 못한 사람과 대화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과거 인연이 기인으로 돌아오는 흐름이에요. 감사와 신뢰를 중심에 두면 인연이 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2월의 관계운은 말보다 태도, 속도보다 따뜻함이 복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길을 주의할 날. 길일은 12월 3일, 8일, 14일, 20일, 26일, 30일입니다. 3일은 인연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대화를 통해 묶여있던 감정이 풀리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상담이나 조언을 얻기 좋습니다. 8일은 문서와 계획의 정리가 복이 되는 날입니다. 작은 계약, 일정 조정, 예산 검토 같은 실질적 정리에 운이 붙습니다. 14일은 재물과 직장의 기운이 동시에 밝아지는 날입니다. 미뤄졌던 보상, 정산 혹은 직장 내 인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2일 동지는 운의 전환점입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날이므로 내년 방향을 잡거나 새로운 다짐을 세우기에 가장 좋습니다. 작은 계획도 이날 시작하면 내년 봄의 실현 속도가 빨라집니다. 26일은 가족 지인의 화합과 인연 회복의 날입니다.
오래된 오해가 풀리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지는 날이므로 가벼운 모임이나 연락을 시도해보면 복이 큽니다. 30일은 정리의 복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집안 청소, 서류 정리, 마음의 결산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며 이날의 정리는 내년 초의 운을 맑게 비워줍니다. 또 주요일은 12월 10일, 18일, 24일, 28일입니다. 10일은 피로가 누적되는 날로 몸과 마음의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18일은 판단차고 금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감정적 소비나 즉흥적 결정은 금물입니다. 금전문서 관련 일은 하루 미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4일은 말과 감정의 온도가 어긋나기 쉬운 날입니다. 가벼운 농담도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를 최소화하고 편안한 일상에 집중하세요. 28일은 무기력과 실수가 겹칠 수 있어 일정 혼선, 문서 오류, 약속 착오가 특히 주의 대상입니다. 이날은 멈춤이 복이라는 마음으로 쉬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1975년생 토끼띠에게 2025년 12월은 고요 속에서 힘을 기르는 달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당신의 운은 이미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을목의 유연함은 얼음 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성장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고요함이 불안이 아니라 내년 도약을 위한 예비의 시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용히 정리하며 보내는 12월, 그 속에서 당신의 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1987년생 토끼띠 2025년 12월 운세 고요함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기운 1. 총운 1987년생 토끼띠에게 2025년 12월은 겨울의 끝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기운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감정의 진폭이 컸고 잡히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수없이 흔들렸을 것이에요. 정리하려 하면 다시 일이 생기고 기다리면 불안해지고 어쩌면 스스로도 올해는 왜 이렇게 나를 시험하나 싶은 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12월의 흐름은 다릅니다. 겉으론 겨울처럼 조용하지만 내면에서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에너지가 차오르고 있어요.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걷히고 그 자리에 차분한 균형이 들어서고 있어요. 정묘년생은 불과 나무의 기운을 품은 사람입니다. 겉보기엔 부드러워 보여도 안쪽에는 뜨겁고 민감한 에너지, 그리고 한번 결심하면 흔들리지 않는 힘이 숨어있죠. 올해 이불의 기운이 걱정과 긴장으로 번지며 과하게 예민해졌던 달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달은 그 불이 빛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감정의 소음이 정리되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이 안정됩니다. 특히 16일 전후로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의 결론이 나거나 복잡했던 감정이 단번에 정리되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아, 이제 알겠다, 이제는 괜찮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달이에요. 12월의 핵심은 정리와 도약의 사이, 즉 다음 해를 위한 시동의 달입니다. 조용함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이 달의 중심을 잡는 사람은 2026년의 큰 흐름을 잡을 수 있어요. 재물운 12월의 재물운은 차분한 상승입니다. 갑작스러운 큰 돈보다는 흩어졌던 흐름이 안정되면서 금전 구조가 단단해지는 방향입니다. 올해는 가족 이동, 업무 환경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았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밀렸던 정산, 환급, 보상, 보너스 등이 들어오며 금전 균형이 맞춰집니다. 특히 중순 이후 문서운과 금전운이 동시에 밝아집니다. 보험, 계약, 정산, 환급, 행정처리 같은 서류 기반의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18일, 20일 전후에는 금전 흐름이 열리므로 이 시기에는 계획을 세우거나 예산 정리를 하면 복이 더해져요. 단, 확장 투자 단기 수익을 노리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올해의 감정 피로가 판단을 흐릴 수 있어요. 87년생은 원래 직감이 좋지만 12월은 기록과 근거를 믿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번 달 재물운의 핵심은 지출 통제는 곧 내년 복을 여는 문입니다. 특히 사람 때문에 쓰는 불필요한 지출만 줄여도 내년 금전운이 크게 열립니다. 직장 사업운 일의 흐름은 조용하지만 확실히 상승합니다. 정묘년 토끼띠는 감각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편이라 평소 주변 속도와 자주 맞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달은 당신의 속도와 주변 속도가 맞아떨어지며 당신의 능력이 인정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 결산 보고 정리 과정에서 이 사람은 꾸준하다, 이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가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년 초 기회의 씨앗이 이미 마련됩니다. 26일 전후에는 동료와의 대화, 당신의 역할이 재정이 되거나 업무 방향이 새롭게 잡히는 운이 들어옵니다.
사업가는 확장 개척보다 기반 정비가 복입니다. 비용 구조 일정 관리 거래 처재고 정리 같은 기초 시스템을 다듬을수록 내년 봄에 성장폭이 커져요. 인간관계의 정운. 12월의 인간관계는 올해와 가장 다르게 따뜻하게 흘러갑니다. 특히 당신은 말보다 감정의 온도로 관계가 움직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번 달의 부드러운 흐름은 큰 복이에요. 가족관계에서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동안 마음이 멀어졌던 지인과도 다시 연결되는 흐름이 있어요. 연애운도 부드럽습니다. 싱글이라면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중 다시 눈에 들어오는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빠르게 타오르는 연애가 아니라 따뜻하게 자라는 연애의 기운입니다. 커플은 감정의 깊이가 더해지고 관계의 속도가 맞춰집니다. 다만 23일 전후에는 감정이 다소 예민해질 수 있으니 그 시기만 조용히 지나가면 전체 흐름은 안정적입니다. 이번 달 인간관계 복의 핵심은 말보다 태도, 속도보다 온도입니다. 길일과 주의할 날. 길일은 12월 3일, 9일, 18일, 29일, 31일입니다. 3일과 9일은 감정이 밝아지는 날로 대화, 협상, 소통, 정리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특히 그동안 어색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에도 좋은 흐름입니다. 18일은 금전 직장운이 가장 안정되는 날입니다. 정산, 계약, 보고 중요한 업무를 마무리하기에 좋으며 당신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아요. 29일과 31일은 정리의 절정입니다. 집 일정, 관계, 서류, 목표. 어떤 정리를 하든 기운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다음 해의 복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날은 12월 5일, 10일, 20일, 25일입니다. 이날은 감정의 물결이 흔들리고 몸의 기운이 낮아지는 흐름이 강합니다. 5일과 12일은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날로 작은 말도 크게 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으니 결정은 미루고 휴식을 택하는 게 복이 됩니다. 20일은 판단의 흐름이 불안정해지는 날입니다. 충동 소비, 과한 호의, 빠른 결정은 모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급적 감정이 개입된 약속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25일은 마음은 따뜻한데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입니다. 몸의 순환이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일찍 쉬고 새로운 계획은 다음 날로 넘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마지막 달, 당신은 스스로도 몰랐던 힘을 다시 되찾고 있습니다. 정묘년 토끼띠는 섬세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12월은 그 강함이 고요 속에서 다시 자라는 시기입니다. 정리하고 쉬고 마음을 다독이면 2026년은 올해보다 훨씬 단단하고 밝게 열릴 것입니다. 잘 버텼다. 정말 수고했다. 이 말이 이번 달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복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 이제 정말 한 해의 숨을 고르는 순간입니다. 정묘생인 당신은 불과 나무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어요. 겉은 부드럽지만 마음속에는 늘 뜨거운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가 흔들린 날도 있었지만 끝내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걸 감당했고 말하지 않은 고민도 적지 않았죠.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았지만 당신은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12월의 기운은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정리되고 흐트러졌던 생각들이 하나씩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정묘생의 불은 크게 타오르기보다 속에서 은근하게 타오르는 촛불 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쉽게 꺼지지 않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빛이 더 선명해지죠. 이번 달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면서 내년을 향해 조용히 문을 여는 달입니다. 나는 올해 정말 잘 버텼다. 이 말을 자신에게 꼭 해주세요. 당신이 버틴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두 내년의 복을 만든 밑거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2월이 끝나면 정묘생이 가진 불의 에너지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넓은 길, 조금 더 밝은 운이 들어오는 흐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하는 데 집중하세요. 움직임이 적은 만큼 그 고요함 속에서 운은 더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올해 당신 정말 잘하셨어요. 많이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지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멋진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해줄 차례예요. 괜찮아, 정말 수고했어. 이 한 문장이 당신의 12월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당신의 불은 다시 크게 타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의 고요는 그 빛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당신의 봄은 이미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